근데 내 마이크 스피커 어떻게 설치하고 있다. 자, 363번. 일단 좌표평면 위에 세 점 좌표는 다 줘놓고 우리 보고 내접원의 중심, 내심 구하라고 하는 거지. 지난 시간들에 외심의 성질이 나온 적이 있었어. 외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 외심은 삼각형의 모든 변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쪽도 수직이등분선, 이쪽도 수직이등분선 하면 세 개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 요게 외심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제시되는 문제는 내심을 좀 찾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심도 한번 성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원의 바깥에 삼각형이 있고 말 그대로 삼각형 내부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내접원이라고 하고 그때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데 특징, 지금 벌써 쌤이 체크를 해놨듯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늘 길이가 일정하니까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셋 다 같죠. 길이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자, 요게 가장 눈에 띄는 성질이긴 한데 이 문제 풀 때는 약간 다른 접근도 좋을 것 같아서 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연결해서 보조선을 긋게 되면 이때 특징이 좀 있어요. 얘랑 얘랑 합동이야. 자, 여기랑 바로 옆에 붙은 이렇게 합동이야. 그래서 각의 크기가 2등분 된다고 볼 수 있어. 즉 내심은 정의 말고 내심을 어디에 찍을 수 있는지 내심의 작도법이 바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솔직히 저거 내심 구하고 싶을 때에 삼각형에다가 여러분들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또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이런 직선 각의 2등분선 찾아서 각의 2등분선과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을 파악하면 그게 바로 내접원의 중심이 되거든요. 내심이 되거든. 각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그런데 혹시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저 점 A, B, C를 정확하게 좌표평면이 표현했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제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예전에 쌤이 풀어봤어요. 이게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잖아. 그래서 이전에도 질문 받았던 문제야. 기억이 났어. 질문 받았던 문제고 근데 그때에 진짜 무턱대고 각의 등분선, 각의 등분선 찾기보다 약간 그래프적인 성질을 이용해 봤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거든. 당연히 이런 내심의 작도법도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그래프 정확도 높여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약간 사사분면의 점 C까지 고려해야 돼서 사사분면을 널찍하게 그렸어요. 자, 이때 6,0 자, 점 A의 좌표 6,0 그리고 0,-3 점 B 여기 있네. 0,-3 그리고 점 C가 어디 있는지 봤는데 점 C가 10,-8이에요. 그러면 3, 6, 9 10은 한 요 정도. 자, 10,-8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에서 여기 자 10,-8 요쯤에다가 점 C까지 표현을 해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높은 번호들 킬러, 준킬러로 출제되는 번호들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그림바를 무시할 수 없어. 그림 잘 그렸을 때 얻을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현재 A, B
그리고 AC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 직선들 간에 특별한 관계가 좀 있어요. 얘네 기울기들이 은근 다 특징이 있어. 먼저 그래서 선분 AB, 직선 AB의 기울기부터 따져볼까요? 자, 직선 AB 기울기는 6-0분의 0-3. 그래서 일단 AB 기울기 2분의 1이야. 그런데 혹시 AC 기울기, CA 기울기 한번 구해볼래요? CA 기울기는 10-6분의 -8 빼기 0으로 4분의 -8이라서 마이너스이다. 일단 혹시 여기까지 봤을 때 뭔데? 쟤네 직각이야. 기울기들끼리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이니까 알고 보니 여기 수직입니다. 자, 솔직히 이게 수직인 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도 앞으로 그래프를 바라볼 때 좀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원이든 직선이든 도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를 미리미리 잘 찾고 들어가면은 훨씬 이 보는 안목이 뚫려요. 그래서 저 직각을 사실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거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을 때 쟤네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차리기 앞으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때 하나만 더 구하자. AB 기울기, CA 기울기 말고 이거에는 BC 기울기. 자, 선분 BC의 기울기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10-0분의 -8 빼기 -3으로 10분의 -5라서 -2분의 1이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약간 여기 있어. 자, AB 기울기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BC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때 이런 좌표 평면 상황에서의 도형들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라면 얘네 기울기를 보고 뭔가 아차 싶은 게 있어야 돼. 그걸 옆에 와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있잖아. 내가 여기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이렇게 줘볼게. 그럼 얘네 각도는 항상 같아. 자, 다시. 아직 저거 아니야. 나 저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옆에서 살짝 이런 도형의 특성 같은 걸 공부를 시키고 가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지나는 점 따져보면 돼. 예를 들어 x좌표 2 같은 거 따져봐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점이 2,1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직선은 점이 2,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결국 요 길이가 똑같이 2인데 1, 마이너스 1 그리고 직각 이거 두 개가 SAS 합동이야. 이 둘이 합동이면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괜찮지, 그치? 이해되지? 다시 2, 1 밑에는 2, 마이너스 1 근데 어차피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직각까지 포함해서 SAS 합동 나와요. 합동이니까 모든 대응하는 변과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전부 다 일치를 하죠. 근데 이걸 꼭 원점 지나는 걸로 볼 필요 없어. 자, 여기서 쌤이 지금부터 얘를 두 개를 전부 다 스멀 평행이동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기울기 2분의 1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줘볼게. 그냥 원래는 이 위에 있던 애들인데 내가 여기 평행이동했어. 근데 평행이동이면 말 그대로 그냥 평행하게 밀어버린 거니까 도형 모양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각이 두 개가 똑같지? 요거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가 절대값이 같은데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기울기를 보면 약간 각에 대한 정보를 잘하면 얻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금 내심 찾는 중 아니야? 내심 찾는 거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필요하던 중이거든? 각의 이등분선이 필요한 거 그거 뭐 때문이라고? 내심 때문이라고. 내심 찾느라고 각의 이등분선이 필요했었어. 이때 질문. 이 파란 선이 누굴까?
파란 선의 방정식은 안 구해도 돼. 바로 할 수 있어. 왜냐면 어차피 이거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 포인트거든. x축과 평행한 직선 기준으로 각의 크기가 같았던 거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 자체를 우리가 따로 막 식세워서 풀 필요 없이 한 방에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겠다 라고 한 방에 찾을 수 있어. 자, 다시 우리 어차피 삼각형 A, B, C의 어차피 각의 이등분선 찾던 중이야. 근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 y는 마이너스 3일 거라고. 식을 뭐 요란하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세우지 않아도 뭐 이런 그래프 사이의 관계들을 눈치를 좀 채면 얘네가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런 것들을 눈치를 채면 얘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따로 구하려는 노력 없이 바로 x축과 평행하겠구나. 얘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런 직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내심은 어딨어? 얘들아,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을 쫙쫙쫙 그어가지고 그들의 교점이라니까 얘도 각을 이등분해. 이등분. 내심 여기 있는 거야. 얘가 P야. 얘가 점 P야.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Y좌표라도 얻어놓은 셈 아니냐? 그치? 우리 X좌표도 아직 모르지만 Y좌표 정도는 얻어놓은 거잖아. 바로 A, 마이너스 3. 자, 점 P를 Y좌표를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생각해봤을 때 그래프 그려서 얘 Y좌표 마이너스 3이겠다 라는 걸 빠르게 눈치채고, 지금 이건 쌤이 설명하느라고 말이 길었지만 여기 빨리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눈치채면 좌표 하나만 남은 거야. 됐니? 이제 이 하나 남은 좌표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원의 반지름 역할로 다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심 되게 못 그러네. 자, 어쨌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둘 같다를 이용해서 A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계산을 위해서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3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좀 써주면 되겠죠. 얘들아, 우리 기울기 구해낸 김에 이거 가지고 I의 직방 세우자. 자, 기울기 2분의 1이고 AB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은 요거. 요번에는 AC 방정식도 가볼게요. 그래서 CA 기울기 구해놓은 거 있잖아.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지나는 점 6,0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요렇게 직선 두 개 체크했습니다. 이제 거리가 같다라는 내심 성질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그거 이용을 해볼까요? 점 P A, 마이너스 3 P와 첫 번째 AB 직선. 자, AB 직선 지금부터 양변 2 곱해서 요거 일반형으로 바꿔오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거다. 요게 AB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자, 점 P와 AB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밖에 안 남아. A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루트 5분의 절대값 A 요거밖에 안 남아요. 이번에는 점 P와 직선 CA의 사이의 거리를 따져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으로 나오고 이때도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15 요렇게 나온다. 둘이 길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그게 내심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 내저번의 반지름들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분자끼리 같으면 돼. a랑 2a-15가 같든지 또는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15가 같든지. 자, 첫 번째 거 풀면 a가 15 나오고 두 번째 거 풀면은 a가 5 나온다. 3a가 15. 그런데 얘들아, 우리 둘 중에 잘 선택해야 돼.
A 위치 봐봐. 내심이야. 내심은 삼각형 내부를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점 C의 X좌표가 10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요 X좌표는 당연히 10보다 작은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정답은 10보다 작은 걸로 A의 값이 오고요. 그걸로 점 P 좌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5,-3. 자, 점 P 완성했고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원점과 주어진 점 P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선분 높이 구하는 게 목표네. 자, 루트 25 더하기 9로 정답은 루트 34, 4번에 있네요. 루트 34. 얘들아, 아까 쌤이 막 그런 기울기에 대한 설명한 것들 말고 이런 도형의 성질 설명한 거 말고 보면 풀이가 요 정도야. 풀이가 기울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두는 것들, 그리고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 이해될까? 여기 또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이런 거는 공부해 볼만하지. 완전 가치가 있지. 그럴 공부할 가치가. 자, 이번에는 300 자, 그 다음 375번 갑니다. 잠깐만요. 75번 가긴 가는데. 혹시 순서가 바뀌니? 순서가 아니네. 오늘 누가 학습지 받으러 4시 반에 온다 그랬는데 지금 4시 반이 넘어가지고 혹시 밖에서 기다리나. 자, 375번. 요거 유명한 문제야. 되게 유명한 문제고, 그래서 예전에 동명여고에 출제 한번 된 적 있어요. 한 4년 전쯤에.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동명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때 유행 탔던 문제라서 다른 학교들에서도 출제가 좀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에 좀 들어있거나 그랬었거든. 자, 주어진 기존의 원이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3의 원이었어. 여기서 선분 PQ를 딱 접는 선으로 접어가지고 X축 위에 접하게 했는데 하필 접점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네요. 접점이. 그럴 때 직선 PQ 방정식 구하래. 어떻게 갈 거냐면 얘들아, 요 PQ를 접는 선으로 해서 위에 있던 홀을 접어서 밑으로 내렸지. 이 밑으로 내린 홀을 마치 이 깨진 원을 복원한다고 생각하고 원을 다시 만들어봐. 그러면 두 원은 합동이야. 이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직접 생성해낸 원 있죠? 이 생성한 원의 중심 알 수 있다? 왜냐면 이거 X축에 접하고 반지름 길이 3이거든. X축에 접한다는 건 문제에서 PQ를 접는 선으로 해서 홀을 접었을 때 X축에 접한다. 마이너스 1,0에서 접하도록 접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접하는 거고, 그리고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할 때의 특징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지금 반지름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분면 위에서. 반지름 3. 그럼 요 길이 딱 3이어야 돼. X축에 접하니까. 혹시 이거 왜 반지름 똑같이 왜 유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옆에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거 중학교 때 그 외신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건데 삼각형 ABC에 대해서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 모든 평면 삼각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면 삼각형은 항상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로. 이게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마찬가지로 딱 하나의 외접원을 생성하게 돼. 그런데 얘들아, 기존에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 여기 PQ를 기준으로 접었잖아. 그치? PQ를 기준으로 접어.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활골과 밑에 있는 활골이 합동이라는 건 다들 알 거야. 그대로 적은 거니까. 위쪽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생성하면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고 접었다고 생각해서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에서 삼각형의 외심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삼각형을 접은 거기 때문에 합동인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외접원 또 다 똑같은 원 나와야 돼. 그래서 원래 것이 반지름 3이었으면 접어서 만든 이쪽 활골, 그쪽 활골에 있는 호로 원을 다시 생성했을 때 둘은 항상 합동인 원이 됩니다. 합동인 원이니까 반지름 3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가상의 원, 접은 걸로 생성해낸 가상의 원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면서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이 되겠네. 이렇게 원방을 아예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 저거 다 전개하면 일반형 나오지? 자, 쌤 요쯤 돼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PQ를 동시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얻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 L은 뭘로 구할 수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보면 되니까 첫 번째 직선에서 두 번째 직선 빼가지고 직선 L의 방정식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은 요거 말하는 거야. 원본. 두 번째 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원. 일반형으로 고치시고 얘도 일반형으로 고쳐서 둘이 빼주면 그게 바로 직선 L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이번에는 389번도 보자. 별표 이거 내신에 꽤 나와. 꽤 많이 봤어. 그거는 숭실, 선정, 예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389번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원이 있어요. 얘들아, 이 원 우리가 그냥 뭐 반지름이나 중심 좌표 이런 건 금방 찾을 수 있지, 그치?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y제곱은 0이었는데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처리해주고 2항까지 하면 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다. 이 정도는 5의 제곱이다 라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반지름 5인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표현을 해보려고. 특히 지금 중심이 5,0인데 반지름이 5니까 딱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오겠네. 이때 이 원의 현 중에서 1,0을 지나는 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1,0 여기서. 자, 1,0을 A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점 A 여기. 지금부터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을 찾아볼게. 근데 이게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그냥 찾으면 좀 어려워서 일단 가능한 현의 길이의 범위를 좀 찾아볼게요. 현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쌤 손 봐봐요. 여러분들 이 원의 현들 중에 A를 지나는 현 중에 제일 짧은 건 누구일 것 같아?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봐. A를 지나는 현이 엄청 많지, 그치? 많은데 A를 지나는 현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지름도 현이니까 그런 애들 중에 A를 지나는 현 중 가장 그 길이가 짧은 게 누구일 것 같냐고. 바로 지름과 수직인 요 현이 A를 지나는 애들 중에 사실 제일 짧아. 이렇게. 요거 원의 성질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지름과 수직인 거.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1분 줄게. 이거 주황색 길이 구해봐. 구할 수 있어. 주황색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
얘가 현들 중에 제일 짧아. A를 지나는 현 중에. 바로 지금 1분 준다고 해서 한 30초 지난 것 같은데? 좌표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 우리 원방 다 구했잖아. 그러면 x자리에 1 대입해봐. 그럼 y좌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가보자. 자, 5의 제곱을 그냥 깔끔하게 25라고 하고 요 점 좌표는 1, 자, 1 대입하면 3. 얘는 1,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두 개 나오네. x좌표가 1일 때 y좌표 두 개 나와. 일단 요거 되니? 그럼 이 주황색 현 길이 얼마야? 6. 주황색 현의 길이는 현재는 6이에요. 이해돼? 따라서 점 A를 지나는 다양한 현 중에 가장 짧은 길이는 6이야. 요번에는 A를 지나는 현 중에 가장 긴 현의 길이는 얼마게? 10. 왜? 지름이 제일 길어. A를 지나는 다양한 현 중에 A 지나는 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걔네들 중에 제일 긴 건 지름이야. 그래서 현의 길이가 제일 긴 건 10이야. 자, 근데 여기까지 구해놓고 절대 틀리면 안 돼. 제발 하나씩 따져. 우리는 그렇게 현의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얻고 싶어. 그래서 하나씩 따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이가 6인 현 몇 개 있어? 6부터 따진다. 현의 길이가 자연수여야 돼. 6, 7, 8, 9, 10. 그렇다고 답이 5는 아니야. 자, 다시 현의 길이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길이가 6인 현 몇 개 있어요? 이건 한 개 있어요. 저 주황색 하나밖에 없어. 근데 길이가 7이 되는 현은 몇 개 있냐면 위치는 모르지만 가다가 길이가 7이 되는 현이 하나, 둘, 대칭으로 두 개 있어. 길이가 7인 현은 길이 6보다 크지 가다가 어딘지 위치는 말을 못하더라도 두 개 있다는 건 파악할 수 있어요. 길이가 7인 현은 두 개 있어. 점 A를 지나면서 길이가 8인 현도 두 개 존재합니다. 개수로, 현의 개수로. 점 A를 지나면서 길이가 9가 되는 현의 개수도 두 개. 길이가 10인 현의 개수는 한 개. 왜냐면 지름은 하나. A를 지나는 지름은 하나. 따라서 이게 바로 A를 지나는 현들 중에 그 길이가 자연수일 때 6, 7, 8, 9, 10 길이가 자연수인 현들을 따지는 중이고 그 총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8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걸 범위로 먼저 접근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이의 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일 긴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각각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 개수 조심. 여기 제일 짧은 거 하나, 제일 긴 거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합니다. 얘들아 이거 대칭으로 두 개씩 존재하는 건 이해되지? 대칭이야. 그 다음 411번 보자. 자, 411번. 쌤은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11번. 이거 약간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유형 같거든? 근데 은근히 학생들이 이거 접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이거 안 어려워. 자, 중심이 y는 3x 위에 있으면서 두 직선에 접하는 원방이 원방 구하는 거지 뭐 우리 보고. 문제에서 제시된 두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하나는 y절편이 2분의 3, 또 다른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11인 그런 직선이야. 주어진 두 직선 평행하다는 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어차피 뭐 비율도 똑같이 생겼고. 이제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는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원하고 있어. 아니,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은 여기 이렇게 둘 사이에 이렇게 낑겨있는 얘 아니야? 이런 거? 그치? 끼어있는 이런 애지?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은 몰라도
지름이나 반지름은 확실히 알 수 있어. 자, 얘들아 원의 중심 어딘지 몰라. 이 원일지 아니면 요 원일지 솔직히 아직 모르거든? 그래도 지름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름은 늘 일정해. 그래서 지름을 알면 반지름도 바로 알 수 있어. 쌤은 이 문제 차라리 지름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 위에 아무 점, 쉬운 점 하나 가져올 거야. 3,0 지나네. 자, 이름 좀 붙일게요. 이걸 L1, L2라고 할게. L1, L2. 지금부터 L1 위에 쉬운 점 하나 3,0 가져왔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져봅시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건데 L2 데려옵니다. L2 루트 5분의 절대값 3,0 대입하기. 그치?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주고 3,0 대입하면 3-11. 와우, 별로야. 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답 들어온 거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네.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루트 5분의 8 이런 거리 나온다. 얘들아, 얘가 뭐야? 이게 원의 지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루트 5분의 4입니다. 일단 반지름은 알았어. 이제 우리 중심만 알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 길이가 곧 원의 지름일 거라고. 지름이 루트 5분의 8,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5분의 4.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 지금 뭐 찾았어? 중심 못 찾았어. 자, 이때 하나 얘기를 좀 해보자. 원이 이 원인지 얘인지 모른다고요. 이건지 저건지 몰라. 모르는데 잠깐 중심 볼래? 원의 중심 어딘지 몰라.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 원의 중심. 자, 이 원이 싹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의 중심은 늘 요 직선 위에 있지 않니? 이 보라색 직선을 쌤이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은 그 중심이 항상 저 L1과 L2의 점 중앙에 들어있는 보라색 직선 L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보라색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L2 그냥 저꼴로 봐도 되지만 우리 L2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1. L1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거든. 보라색은 2분의 11과 2분의 3의 정중앙 중점 Y절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 둘이 길이 같대. Y절편이 2분의 11과 2분의 3의 중점. 얘네 둘 중점은 Y는 기울기는 똑같아야 하고요. 이 보라색 직선이. 그리고 2분의 11과 2분의 3 더하면 잠깐, 쟤네 중점이 어디야? 2분의 7? 2분의 7. 보라색 직방이 저렇게 그냥 한 번에 나와. 자, 다시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사이에 원이 있는데 원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어디에 있는 원일지는 모르지만 그 원들의 중심도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고. 요 원의 중심은 얘일 거고 이 원의 중심은 얘고 요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그치? 그런데 이 주황색 직선은 두 직선의 정확히 절반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절반이라는 걸 Y축 기준으로 생각해도 X축 어딘지 몰라. Y축 기준으로 생각해도 Y절편의 절반이거든. Y절편도. 그래서 2분의 11과 2분의 3 사이에 정확하게 절반 되는 Y절편을 가져와서 그게 지금 직선 L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이 중심은 마지막 아직 이용하지 않은 중심이 Y는 3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중심이 Y는 3X 위에 있어. 즉 이제 Y는 3X라는 저 파란색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이라는 보라색 직선 둘 연립하면 중심 바로 나와. 자, 다시 중심은 반드시 여기 위에 있어. 그 애들 중에 y는 3x 위에 있으면 돼. 보라색 위에 있고 동시에 y는 3x 위에 있으면 둘 연립한 게 바로 원의 중심이죠. 자, 3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과 같다라고 두고 양변에 2 곱할게요. 6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니까 7x가 7, x가 1이네 그냥. 자, x좌표 1, y좌표는 3 나오겠네요. 연립했을 때.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반지름은 아까 구해놨어. 루트 5분의 4.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방을 완성을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5분의 16 됩니다. A랑 B랑 C랑 다 더하래요. 지금 A, B, C 누군지는 보이시죠? A는 1, B는 3, 그리고 C 자체가 R제곱이야. 또 5분의 16 이렇게 더해주셔야 되네요. 정답은 5분의 36 나오겠다. 5번 중요 5번. 근데 지금 411번 말고 17번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원이 있는 그런 거 아니니? 아까 내가 문제 봤을 때 약간 그런 유형이었는데. 그치, 두 직선에 모두 접하면서 아니네. 얘는 좀 다르다. 이거 평행한 직선이 아니네요. 기준이 다르다고. 조금 다른데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접하는 원 만드는 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17번 보자. 자, 오늘 좀 어렵거나 도형의 성질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고 이것도 지금 모의고사 문제잖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26번이면 사전 문제가 맞기는 해요. 사전인데 솔직하게 얘는 준킬러까지도 아니야. 그냥 사전, 적절한 사전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에 모두 접하면서 2,0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이 있대. 역시나 잘 파악이 안 된다면 제발 그림을 좀 그려줘요. 먼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6인 그럼 요런 직선이고, 일반형으로 써두겠습니다. 2x-y 플러스 6은 0.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이렇게 y절편이 똑같이 6이네. 그런 직선이야. 얘도 일반형으로 써보자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 이때 2,0 어디 있어요? 2,0 한 요쯤 있어요. 2,0 얘가 2,0이야. 자, 요 2,0이라는 점을 그냥 이름 A라고 붙이고 A라고 쓰겠습니다. A를 지나면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찾으래. 그래서 원 두 개 있나 봐. 그 원 두 개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뭐 두 개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더 확신할 수 있어. 바로 어차피 원의 중심은 Y축 위에 있다는 거야. 원의 중심이 다른 데 있을 리가 없어. 얘가 확실하게 완전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2면서 그치?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둘이 가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원, 서로 다른 두 원의 중심 얘네가 모두 다
확실하게 Y축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 그리라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림빨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림 그려보면 눈치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중심 2개 나오지만 2개 나와. 자, 중심 2개 나와. 하지만 시작은 문자 하나로 설정할게요. 중심 0,a라고 두고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는 성질을 이용해 볼 거야. 이때 저 2,0을 지난다는 것도 당연히 이용을 할 거고 점 A를 지난다는 것도 이용을 할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나로 둬도 나중에 풀다 보면 스몰 A가 그때 2개 딱 나와.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요쪽 원 따로 밑에 있는 원 따로 중심 따로따로 설정하면 괜히 문자만 많아지고 힘들어져. 그래서 설정은 하나로 출발하되 나중에 방정식 풀다 보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든지 A값 여러 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로 일단 출발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성질들을 잘 나열을 해야겠지. 뭘로 갈 거냐면요. 어쨌든 이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의 중심 0,a라고 우리가 뒀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기울기 음수인 걸로 먼저 가자. 자, 기울기 음수인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 얘들아 너네 쟤네 반지름 알아? 너 반지름 아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반지름 대신 뭘 쓸 거냐면 이걸 쓸 거야.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한테도 우리 이름을 좀 지어줄까요? 원의 중심 P라고 불러보자. 중심, 원의 중심에 대한 이름을 P라고 두고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선분 PA와 같아지면 돼. 반지름 몰라서 반지름 대신에 PA 길이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가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우고 0,a 대입해서 절대값 내부는 a-6만 나와요. 근데 그게 PA 길이랑 같아야 돼. 자, P는 0,a고 점 A는 2,0이라서 둘이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4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온다. 아이고 그냥 이거 풀면 a 나오겠는데? 나는 식이 몇 개 더 필요할 줄 알았지? 그냥 바로 가요. a에 대한 방정식 끝났네. 문자 하나, 등식 하나. 됐지? 문자도 하나고 어차피 등식도 하나니까 얘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 a-6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a제곱이고 제곱 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은 요거 5 곱하기 4 플러스 a제곱으로 전개를 뭐 굳이 하자면 20 더하기 5a 제곱 나오니까 2항 열심히 합시다. 2항 하면 4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6이 여기다 나오면서 아유 깔끔하네.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0. a가 2개 나온다. a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플러스 1 이렇게 2개 나오네요. 그래서 얘들아 아까 내가 하나의 문자로 출발해도 결국 a 2개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 2개 나왔네. 가보자. 그러니까 요게 뭐 하나는 0, 마이너스 4 했던 거야. 얘가 0, 마이너스 4. 그리고 다른 하나는 0,1이었던 거지. 0,1. 뭐 요런 상황이었어요. 자, 문제에서는 선분 5, 1, 5, 2 길이 구하래요. 5, 1을 0,1로 봅시다. 5, 2는 0, 마이너스 4로 보자. 그러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5, 1, 5, 2 선분의 길이는 정답 5.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 5. 뭐 괜찮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지름 없으면 뭐야? 아니 얘네가 다 반지름이지 뭐. 반지름을 굳이 줘야 되니? 이것도 반지름이야. 이런 것도 다 어차피 반지름 길이 똑같으니까 PA 길이로 대체해서 가는 거죠. 서정아 프린트 받아.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어. 깜짝 놀랐어. 자, 그 다음 455번 가자. 한참 넘었네. 잠깐만. 그러면 화면을 떴다가 프로로 넘기고 455. 네, 455번 두 원. 두 원 보니까 뭐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도 2 똑같네요. 근데 이렇게 두 원에 대해 직선 LE O한테는 접하면서 O''의 넓이를 2등분한대. 바로 가자. 그림으로 그려줘도 되고요. 그 그림이 머릿속으로 상황파악이 잘 된다면 그리지 않아도 괜찮지. 그래도 해보자. 첫 번째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두 번째 원은 0,4를 중심으로 해. 근데 얘들아 얘도 반지름이 2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둘이 사이즈 똑같은 원인데 하나는 0,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2, 또 다른 하나는 0,4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2라서 얘네가 사실 지들끼리도 살짝 접해. 자기들끼리도 살짝 접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중심이 0,4고 반지름 2. 자, 뭐라 그랬냐면 어떤 하나의 직선이 첫 번째 거한테는 접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샥 2등분을 해버린대. 그러면 두 번째 원 넓이를 2등분하려면 0,4를 지나야겠네. 그러면서 첫 번째 원한테 접하는 이런 애들인 거야. 물론 이런 애가 두 개 있죠. 요렇게. 근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찾으라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이 녀석 찾으라는 얘기네. 요거. 그래서 얘들아 얘를 뭐라고 바라보면 될까?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은 0,4를 지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첫 번째 원한테 접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가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4라고 주겠습니다. 어차피 지나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이 파란색 직선 지나는 점은 0,4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모를 뿐이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찾으려고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접선을 설정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접하니까 D와 R 이 같음을 이용해 봅시다. 자,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점과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4. 근데 그게 이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 2와 일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약분 하나씩 하면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결국 m제곱이 3이면 됩니다. 제곱하고 뭐 이항속절이 해서 이때 기울기 양수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m값은 루트 3. 알고 보니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루트 3이면서 y절편이 4인 0,4 지나는 그런 직선이었습니다.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난대? 루트 3, a 지난대. 얘가 루트 3, a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 7 나오겠네. a는 7. 지금처럼 원 밖의 한 점에서 이거는 얘들아 0,4에서 접선 그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 나 오늘 이거 관련해서 프린트 준비했어. 선생님이 접선의 방정식 중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긋는 이런 문제들 요 점 좌표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테니까 역시 기울기 하나로 출발하세요. 자, 식은 하나만 세워서 하나로 그냥 출발을 해버려. 그런데 식 하나로 출발해도 어차피 나중에 m값 2개 나온다. 지금은 기울기 양수인 거 고르라 그래서 m값 2개 나오지만 그 중에 양수만 선택했거든? 근데 우리 음수 기울기 사용하면
요 직선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식을 하나로 출발하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접선은 늘 2개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야 돼. 접선은 2개 발생해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접점 말고 점에서의 접선 말고 원 밖의 한 점.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접선은 2개 발생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지 뭐. 자, 481 가고 쉬는 시간 한번 할게요. 481. 481 혹시 순간 평행이동 넘어가나 했네. 541번부터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단원인 거다. 자, 481번. 자, 요거는 얘들아 문제는 다 읽어봤지? 그래서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원 위를 움직이는 한 점 A와 심지어 직선 BC도 움직여. 직선 BC 위에 움직이는 직선 Y는 X-4 위로 움직이는 2점 BC가 있는데 얘네가 계속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대. 그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 넓이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넓이의 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넓이 언제 최대일까? 자, 만약에 A가 6쯤이면 정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겨. A가 6쯤이면 정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생겨. 자,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BC의 길이도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A가 좀 멀리 가면 한 변의 길이가 커지는데 정삼각형이니까 BC도 커져야지. 이해돼? 그럼 얘가 더 멀리 가면 더 커지네. 우리는 정삼각형은 모든 길이가 다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져. 예를 들어 얘가 더 커지면 높이도 높아진다 얘들아. 결국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최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넓이가 최대이려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이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냐면 일단 높이부터 최대여야 돼요. 어쨌든 높이가 최대여야 높이가 높을수록 삼각형도 넓은 거니까. 모든 정삼각형은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가 어쨌든 이 밑변이 커질수록 높이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높이는 언제 최대야? 원점을 지나는 높이를 가질 때, 즉 A가 여기 있고 B랑 C는 이만큼, B가 여기, C가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가 정삼각형을 생성해냈을 때 제일 넓이의 최대값을 갖는 순간이라고. 얘들아 그 높이 구하고 가자. 구하고 가자. 높이 구하자. 왜냐면 높이 구하면 다른 변길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높이 구하자. 자, 최대 높이 얼마인지는 바로 원점으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따진 다음 거기다가 이 원의 반지름을 홀랑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찾아보자면 요 길이 얼마 나와요? 2루트 2 나와요. 이거 해봐. 보라색 2루트 2 나온다. 그래서 높이가 최대인 것은 2루트 2 더하기 어머 이 원 반지름도 루트 2네. 계산 깔끔하겠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높이의 최대값은 3루트입니다. 이때 그럼 넓이가 최소이려면 높이가 최소이면 되고, 그럼 높이의 최소값은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오히려 반지름을 홀랑 빼서 점 A가 여기 쓰면 되네요. 점 A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만한 정삼각형이 생성되면 되겠네. 이게 정삼각형들 중에 가장 작은 애야. 즉 루트 2. 자, 이때 삼각형 넓이
안 구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뭐만 따지면 돼? B만 따지면 돼. 모든 정삼각형은 닮음이라고 쌤이 좀 전에 얘기했어. 근데 방금 계산한 결과 최대 높이일 때는 3루트 2, 최소 높이일 때가 루트 2라고 했네. 닮음이면 얘네 지금 닮음비 몇 대 몇이야? 3대 1. 닮은 비는 길이 비야. 닮은 비는 길이에 대한 비고, 그러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 비를 따져보자면 넓이는 9대 1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것부터 얘기해야 된다. 정답은 1대 9. 3번. 이거 넓이를 직접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비만 따지면 되잖아. 됐니? 그래서 굳이 높이를 이용해서 한 변 길이 구하고 그걸로 다시 정삼각형 공식 쓰고 얘도 그렇게 하고 따지지 말고 모든 정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제곱해서 넓이로 가시면 바로 됩니다. 됐니? 닮음비가 3대 1이네요. 쉬는 시간 하고 그리고 요거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의 세기 유형 간 다음 남은 유형들도 싹 들어가자.